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성능을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접하게 되는 회귀 분석은 둘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이며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귀 분석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예측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가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가정, 즉 회귀 모델에 대한 선형성, 관측치들 간의 독립성, 오차항에 대한 등분산성, 그리고 오차항에 대한 정규성에 대해서 만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회귀 분석을 위한 이 4가지 가정이 무엇인지 그 통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엑셀을 사용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형 회귀 모형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설정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하여 선형성, 독립성, 등분산성, 정규성에 대한 가정이 성립해야 회귀 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이 됩니다. 선형 회귀 분석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구성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한 선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관측치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다중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는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차항에 대한 등분산성 확보를 통해 오차항에 대한 분산은 모든 예측 값들에 걸쳐 일정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가정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완료한 다음 마지막 확인 단계로 오차항에 대해 정규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형 회귀 모형의 사례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선형 회귀 분석을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가정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LED 램프의 밝기와 소비 전력 간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집된 데이터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귀 모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엑셀 시트에서 A2 셀에서 BA까지의 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엑셀 메뉴에서 삽입, 분산형 차트 선택,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팝업된 분산형 그래프 위에 우측 마우스로 클릭하고 추세선 추가, 추세선 서식에서 선형 선택, 수식을 차트에 표시 선택해주면 회귀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선형성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형성이 만족되지 않으면 모델의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산점도를 통해 선형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에서는 직선이 데이터를 통과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가능한 한 모든 점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비선형이면 직선은 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데이터의 선형성을 확인하는 사유는 데이터 내에 있을 수도 있는 이상값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귀 모형의 선형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C2 셀에 앞에서 구한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LED 밝기에 해당하는 예측값을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 D2 셀에 B2-C2 값으로 잔차를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 C2와 D2를 선택하여 아래로 끌어주어 나머지 셀에도 계산값을 채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C2에서 DA까지의 범위를 선택한 다음 엑셀 메뉴에서 삽입, 분산형 차트 선택,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잔차와 예측값 간의 분산형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잔차와 예측값 간의 산점도를 통해 잔차가 0인 직선에 대한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값, 예를 들어 여기서 10.5와 같은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독립성은 관측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중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귀 모형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예측치의 변화에 따라 오차도 어떤 패턴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X값에서 나타나는 오차들은 서로 상호관계가 없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검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자료의 순서에 의미가 있어야 하고 표본이 크기가 커야 합니다.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15개입니다.
오차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관측치의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함에 따라 잔차가 규칙적으로 줄어듭니다. 잔차 값이 작은 값인 왼쪽 부분에서 큰 값인 오른쪽 부분으로 갑자기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있는 경우 수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계열 자료에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대한 검토는 법인 왓슨 검정 통계량을 이용하여 검정해야 합니다. 잔차의 독립성은 잔차 대관찰 순서 그래프에서의 패턴을 보고 판단합니다. 독립성은 Y값의 변화에 따라 오차도 어떤 패턴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개별 잔차 값들은 관측 순서의 진행에 따른 특별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차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정합니다. 다중회귀 모형에서의 독립성 평가하는 방법으로 VIF 분석이 있습니다. VIF는 다중회귀 모델에서 독립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분산 팽창계수라고 불리는 VIF 분석 결과 해석 방법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 큰 VIF 값은 다중공선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VIF가 5이면 중간 정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VIF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미 변수의 경우 VIF가 3 이상이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VIF 계산은 아래의 두 공식으로 모두 계산 가능하며 분석하는 상황에서 구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귀 분석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식으로 VIF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옮긴 다음 엑셀 메뉴의 데이터 분석 클릭, 그리고 나서 팝업된 통계 데이터 분석창에서 회귀 분석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회귀 분석을 위한 창이 팝업됩니다. 팝업된 회귀 분석 창에서 Y축 입력 범위는 A1에서 A9까지를 선택하고 X축 입력 범위는 B1에서 D9까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표 항을 체크해 줍니다. 출력 범위에 F1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엑셀을 통한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회귀 분석 결과로부터 앞에서 우리가 이용하려고 했던 VIF 공식에 적용할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N-1은 총자유도 항인 7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SEB는 팩터의 표준오차 항이 되며 MSE는 잔차의 제곱 평균인 221.572가 되고 팩터의 표준 편차는 회귀 분석 결과에는 없으므로 엑셀 함수를 사용하여 별도로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VIF 계산을 위해 회귀 분석 결과에 없는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해줍니다. 마케팅 예산의 표준 편차 B11은 B2에서 B9 셀을 엑셀 함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s 함수로 계산해주면 16.69, 사원수의 표준 편차는 8.435, 사무실 면적의 표준 편차는 103.484로 구해집니다. 각 팩터에 대하여 VIF식에 해당되는 값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고 계산한 결과 마케팅 예산의 VIF 값은 1135.03, 사원수의 VIF 값은 1124.26, 사무실 면적의 VIF 값은 2.54와 같이 구해졌습니다. 마케팅 예산과 사원수의 VIF 값은 10보다 아주 큰 값으로 분석되어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결과에서 P값을 확인하면 유의한 인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분산성은 잔차의 분산이 독립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일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등분산성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분산성이 나타나며 이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분산성은 오차의 분산이 입력변수와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가정입니다. 잔차와 예측치에 대한 산점도를 살펴보고 다음에 예시한 것과 같은 부채꼴 모양을 띠는지 확인합니다.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등분산성을 만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잔차와 예측치 간의 산점도에서 점들의 배열 모습이 부채꼴이면 오차의 분산이 예측치가 커짐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등분산 가정이 무너지고 오차항이 이분산성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잔차 0의 직선을 중심으로 어떠한 규칙이나 추세, 경향, 주기 없이 고르게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잔차값들과 예측값 사이에는 특별한 패턴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므로 잔차는 등분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정합니다. 정규성은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규성이 크게 위배되면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잔차의 정규성은 이상치나 영향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 최종 단계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오차항에 대한 정규성 가정이 무너지면 T검정, F검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규성 검정을 통해 정규성 가정을 확인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정규성 검정 결과로 구한 그래프와 정규성 검정 결과의 P값이 0.05 이상이면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정합니다. 여기서 분석된 P값은 0.9627이므로 잔차는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정규성은 잔차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규성이 크게 위배되면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귀 모형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규성 검정을 실시합니다. 메디안 랭크 값을 F2셀의 다음 수식을 참조하여 구해줍니다. 메디안 랭크 값의 정규 분포 G 값을 다음 수식을 참조하여 G2셀에 구해줍니다. LED 빛의 밝기 값의 정규 분포 확률 값을 다음 수식을 참조하여 H2셀에 구해줍니다. 다음 수식을 참조하여 H셀의 값들을 내림차순으로 I셀에 구해줍니다. 그런 다음 K5에서 K12까지의 셀에 해당 수식을 참조하여 계산을 완료해주면 K12셀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론인 P값이 0.9627로 구해집니다. P값 0.9627은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이 잔차들은 정규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형 회귀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예측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 그 통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엑셀을 사용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